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오토캐드 편집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미 이전에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녹화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소리도 작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Erase, Copy, Move, Rotate, Scale, Mirror, Offset, Trim 쭉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오토캐드를 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편집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카피가 나와 있는데 복사죠. 복사 같은 경우는 임의로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캐드는 명령어를 먼저 넣어야 되겠죠, 그죠? 하단에 보면 여기 커맨드 패널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겠죠. 명령어 카피 명령어 주고요. 엔터 치고 캐드를 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밑에를 읽어 보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체 선택이니까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할 때는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엔터 치고요. 밑에 보시면 기준점 있죠. 기본점. 자, 요 센터 중심을 어디로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복사가 되겠죠. 복사기 때문에 다중 복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마무리하면 되겠죠. 삭제합니다. 이레이저 명령이에요. 삭제한다는 명령이에요. 여기서까지 길이가 지금 6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을 때는 카피 명령을 주시고 엔터 치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고 골뱅이 우리 상대 좌표 극좌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x로 600 y는 0 하시면 이렇게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뱅이 x0 마이너스 6 얼마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삭제 이레이즈 엔터 선택 엔터 이렇게 됩니다. 복사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습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무브죠.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브 명령을 주시고 엔터 치고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엔터 치고 어떤 기준점을 찍어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하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겠죠, 그죠? 삭제합니다. 지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무브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완전히 들어가는 것만 선택이 돼요. 요점을 찍고 여기로 오셔도 되고 중간을 해서 중간을 봐도 되고요. 요점을 찍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이 무브 명령을 주고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찍고 골뱅이 X 안가고 Y로 윗방향이죠. 600 이렇게 상대 좌표로도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카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있냐 없냐의 차이, 원본이 그대로 존재하냐 직접 이동하냐 이 차이점이죠. 다음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현재 이런 물체가 있는데 로테이트 명령을 주시고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 치고 회전할 기준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을 합니다. 45도로 입력하면 이렇게 45도가 돌아가겠죠. 캐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값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엔터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 마이너스 45도 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로테이트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상대라는 개념도 있고요. 여기 보면 복사라고 있죠. 복사 C 돼 있죠. C 해주면은 45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 4번이 만들어지면서 복사가 되겠죠. 삭제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로테이트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 밑에 참조는요 R 해주면은 현재 각도가 지금 컴퓨터는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도 하면 45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쪽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90도죠. 새로운 각도를 밑에 보시면 새로운 각도를 120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120도 돌아간 형태가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 로테이트 명령 주시고 개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고요. 복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C -30도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복사되면서 돌아가겠죠. 이레이즈 삭제합니다.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회전, 물체를 회전하는 게 로테이트입니다. 스케일은 크기죠. 스케일 명령어 주고 엔터 치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고 기준점 어디를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할지 결정이 돼요. 여기다 찍었어요. 2배 하면은 이렇게 2배 커진 형상이 됩니다. 다시 스케일 선택 기준점 0.5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반으로 줄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스케일은 선택해서 기준점을 찍고 여기 보면 복사도 있고 참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R 해보면은 현재 길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2 하니까 2배가 되고 0.5 하니까 반으로 줄죠. 근데 결국 이 참조 길이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현재가 3이다. 새로운 길이를 1로 했다. 그럼 이게 이제 3분의 1 줄인 거예요. 원래 실제 3분의 1은 0.3333 이래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선택 엔터 기준점 R 엔터 예를 들어 3000인데 1000이 되라. 이것도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스케일 자 이번에는 선택해서 현재 물체를 140% 키우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기준점을 찍고요. R 엔터 퍼센트는 우리 100이 기준이죠. 100 엔터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이가 140이 돼야 우리가 40% 커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스케일을 처리할 수가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 같은 경우는 반사죠. 반사 좌우 대칭 형태인데 현재 이런 물체 보시면은 미러 선택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겹침선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엔터 치고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밑에 읽어보시면은 첫 점을 찍었습니다. 자 요게 우리 F8번 위에 기능키 있죠. 수직 수평 이게 가상선인데 자 임의로 찍었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은 원본 개체를 지우겠습니까? 있는데 예 해주면은 이렇게 원본이 없어지면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반사는 보통 노를 하겠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선이 아니고요. 다른 지점을 찍으면 이게 대칭선 기준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일정 수직 수평이 아니고 일정 각도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 극좌표를 활용하시면 돼요. 미러 개체를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찍고요. 골뱅이 자, 이 수치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공식만 맞추기 위해서 각도 30도 해주면은 자, 이 30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좌우 대칭일 때 반만 그리고 미러를 시켜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옵셋 평행 복사인데 현재 이런 물체가 있어요. 옵셋 엔터 거리값을 주는데요. 거리값을 100을 줬습니다. 엔터
물체 선택하고 측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가서 클릭하시면 돼요. 반복이 됩니다. 같은 값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죠. 선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되고요. 호가 있을 경우에는 옵셋, 거리값 50, 임의로 50을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0 간격으로 우리가 평행 복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옵셋에서 우리 기능이 하나 있는데, 옵셋은 엔터 치고 거리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거리값을 우리가 모르고 도면상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으면은 이게 거리값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이렇게 우리가 평행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림이죠. 많이 쓰는 거죠. 그죠? 편집 명령 중에. 트림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를 먼저 잡고요. 엔터 치고 필요 없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다양하게 있을 때 트림 경계를 잡고 엔터 치고 필요 없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이 있을 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라. 경계를 잡을 수 있어요. 엔터로서 구분하고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일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텐드 연장이에요. 연장은 항상 뭐냐면 목적지를 먼저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엔터로 구분하고 가서 클릭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개체가 연장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클릭하면 어떻게 했어요? G 앞에 물체가 있을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런 물체가 있을 때요. 익스텐드 요까지 엔터 요 클릭하면 어떻게 했어요? 원의 성질을 이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이 하나인데 우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는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개체 선택을 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브레이크 점 나오죠. 그래서 다른 데를 짜가버리면 이렇게 구간이 잘립니다. 컨트롤 Z 다시 브레이크 할 물체를 선택하고 반드시 첫 번째 점 지정되어 있죠. F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찍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 구간이 잘리겠죠. 그런데 우리 최종점이라는 의미가 골뱅이죠. 골뱅이 엔터 하면은 이렇게 개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이 있을 때 선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여러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트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엔터 이렇게 되겠죠. 필요 없는 거. 그런데 이 결과를 브레이크로서도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엔터 얘를 자르겠다 하고요. F 찍고 그러면 똑같은 결과죠. 그죠? 그런데 방법이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특정 부분을 제거시켜서 없앨 경우에는 보통 트림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개체를 분리시킬 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필렛, 챔퍼 있죠. 필렛은 우리가 못깎기, 챔퍼는 못따기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어떤 선이 있을 경우에 두 선이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필렛 해주면요. 항상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설정 모드가 자르지 않게 돼 있죠. 자르지 않기란 얘기는 라운딩이 생기면서 개체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은 우리 여기 트림 있죠. 트림을 트림할 거냐 자르지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림이다.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면 반지름이 0이면요 두 선을 찍으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있을 때 필렛에서 우리 응용을 하는 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도 이렇게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필렛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럼 두 선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겠죠? 두 선을 찍습니다. 두 선을 찍습니다. 다시 한번요. 필렛 반지름 이번엔 100인데 트림을 자르지 않기 노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0이 생기면서 나머지 개체를 그대로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렛 명령을 줄 때 한 번쯤 상단에 어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 설정이 반지름이 100이고요. 자르지 않게 되어 있죠. 자르기로 하겠다 해주면은 이번에는 반지름 생기면서 나머지가 없어지겠죠. 있던 부분. 이건 아까 생성된 거고요. 이 결과가 챔퍼도 똑같습니다. 자, 붙어 있어도 되고요.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챔퍼 명령을 주니까 여기도 현재 자르기 모드 되어 있죠. 이 자르기 모드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값이 제로죠. 제로란 얘기는 찍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란 뜻이에요. 챔퍼에서요, 거리값 D 있죠? D 엔터, 예를 들어서 100 주면은 우리가 얼마야? C 100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찍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챔퍼 거리값을 하나는 100, 하나는 200 이래 주면요, 먼저 찍는 게 100, 그 다음 찍는 게 200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챔퍼, 이번에는 각도가 있는데, 각도라는 거는 첫 번째 길이를 200을 주고요, 각도를 30도를 줬어요. 그러면은 먼저 찍는 쪽으로 200,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 각도로 잘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거를 못깎기, 각지게 깎는 거를 우리가 자르는 거를 못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렛 챔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챔퍼도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요, 챔퍼 거리값이 0잖아. 만약에 0가 되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두 선을 찍으면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아까 필렛처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CAL, 퀵 CALC, 이거는 우리 계산기예요. 밑에 보면은 CAL 해주면은 표현식이 나오죠. 120 곱하기 20 엔터 치면은 이렇게 2400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계산이 필요할 때 우리 명령으로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QUICK, 퀵 CALC 해주면은 엔터 치면은 이렇게 계산기가 떠서 우리가 직접 계산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토캐드 편집 명령,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개체를 삭제하는 명령은 erase, 복사 copy, 이동 move, rotate 회전, 스케일 크기, 반사 mirror, 평행 복사 offset, 부분 자르기 트림, 연장 extend, 개체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못깎기 필렛, 못따기 챔퍼, 이런 기본적인 명령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령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은 기본적인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캐드 2D 기초 편집 명령 활용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